전 세계 반도체 대장주 이러면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요 장중에서도 내렸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내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 엔비디아 매출 장난 아닙니다. 1년 사이 매출이 122.4%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24년 2분기에 지금 300억 4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2분기 135억 1천만 달러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1년 사이에 122.4% 그러니까 2.2배가 됐다는 거죠. 2.2배. 165억 3천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실적 자체가 최대 실적입니다. 시장에서 예측치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270억 80억 여기를 넘어서서 29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었거든요. 분석가들은 기본적으로 317억 7천만 달러를 분석을 했습니다. 317억 7천만 달러. 이게 3분기거든요. 그런데 325억 달러의 매출을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이게 결국은 2분기에 300억 4천만 달러는 시장의 예측치 287억 달러보다는 굉장히 높아서 시장은 뭐 좋아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겠어 엔비디아 실적 어닝스 플라이즈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도 전망이 187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3월이 문제인 거예요. 3월은 죄송합니다. 3분기가 문제인 거예요. 3분기는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한 전망은 32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투자은행들은 적어도 33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분기까지는 괜찮은데 3분기 가서 실적이 떨어지면서 이게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도요 3분기에 실적 전망이 낮게 잡으면서 주가는 쭉쭉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8월 28일 현재예요. 125.6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주가가 빠진 건 아니에요. 2.10%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계속 빠지고 있죠. 결국은 말입니다. 3분기 전망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3분기 전망이. 이거 우리 진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쁘다는 건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 장중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12%가 빠졌고요. 198.7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7,556.03 1.12% 빠졌으면 뭐 급락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하락보다는. 대형주 중심 S&P 500도 0.6%가 빠졌고요. 33.63이 빠져서 5,592.18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 요즘 순환매 때문에 다우산업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0.39가 빠졌고요. 159.08이 빠져서 41,091.42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좋았으나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것이 좀 낮게 잡히면서 시장은 깜짝 놀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는 말이 아니겠지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 주가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1.83% 떨어졌습니다. 5059.56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2분기까지는 좋았으나 3분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분기라는 게 4월, 5월, 6월이잖아요. 그런데 6월, 7월, 8월은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충분히 7월, 8월, 9월이 나빠질 수 있다. 4월, 5월, 6월이니까 7월, 8월, 9월 3분기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컨센서스라는 건 결국은 지금이 7월, 8월, 9월이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8월은 더 떨어진다. 9월은 더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바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이게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애플도 0.68이 떨어져서 226.49를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 테슬라도 1.65%가 떨어져서 205.7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엔비디아가 끌고 갔어야 되는데 끌고 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대장주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2분기는 최대 실적을 단행을 했으나 결국 3분기에 실적이 나빠진다는 전망, 이것이 시장에는 우려감으로 작동을 했고요. 결국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SK하이닉스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전체적으로는요. 침체의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3분기 실적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요. 경제가 큰 흐름으로는 침체의 어떤 고리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큰 흐름의 고리는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3분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위험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침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나빠진다. 이것은 침체로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실적에 충격이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산업의 쌀, 이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산업이 덜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산업활동이 팡팡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항상 말입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아주 크게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